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완화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내년 경제 업무의 최우선 과제로는 소비 진작을 내세웠는데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CJ E&M, 키이스트, 큐브엔터 등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상장 지수펀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순자산이 50조 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한 데다 연금 계좌 내 ETF 투자 금액이 급증한 영향입니다. 이와 동시에 자산 운용사들의 출시 경쟁도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종목을 보유한 삼성 자산운용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200개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환경이 개선되면서 성장, 혁신 테마형 ETF들의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이 역대 최대 수준의 현금 주식 동시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사회를 통해 보통주 한 주당 750원의 현금과 0.05주의 주식 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주식 배당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 주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배당 기준일은 오는 31일입니다. 이에 셀트리온은 5.35% 상승하며 돋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돌입 후 자회사 에코비트 매각에 착수한 태영그룹이 2조 원이 넘는 매각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에 모두 헌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영그룹 지주회사 TY홀딩스 관계자는 당사가 보유했던 에코비트 지분 50%는 전부 KKR의 담보로 잡혀 있었다며 KKR이 이 담보권을 행사해 에코비트 지분 100%를 확보하고 외부에 팔아 우리 측에는 매각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날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임상현 전문가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들 하나씩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시장 보면 오늘도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예. 이 코스피가 시작에는 하락하는가 했는데 다시 한번 상승 반등에 성공한 걸로 보이고요. 지금으로서는 249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 시작부터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90선 탈환에도 성공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그런데 내일은 2차 탄핵안 표결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네. 빅 이벤트가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좀 우리 장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오늘 시장 올라와주는 부분들은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 탄핵 여부, 불확실성 제거된 부분들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요. 나머지 호재들도 만발을 좀 해줘서 올라주고 있는데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연달아 탄핵 직전의 가격을 다 회복을 좀 했습니다. 그만큼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가 다 해결이 좀 됐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탄핵 이후에 어떤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물론 아직은 섣부르죠. 3개월 후에 어떤 대략적으로 판결이 남아 있지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가능성이 일단은 신정부에 대한 출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쪽 위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도 거의 왕성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의 이제 내용이 잠깐 보시면은 이 최근에 이제 탄핵 직전의 가격을 거의 다 회복을 좀 했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서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탄핵 관련된 때도 말씀드리지만은 비경제적인 요소는 금방 다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된다면은 이 경제적인 본질적인 문제로 귀결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다 회복이 좀 됐던 것들이 당연시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나오게 된 거죠. 경제적인 방향성이 위냐 아래냐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위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지금의 어떤 경기 침체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유동성도 그러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의 흐름들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제 방향성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수라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5개월 연속 하락은 없기 때문에 5로 완성이 돼서 12월의 양봉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왜 12월의 양봉이면 내년에 좋을 수가 있냐 하면은 과거의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은 연말 연초 상반기는 좋았고 하반기는 굉장히 안 좋았다. 상반기는 좋았고 하반기는 안 좋았던 흐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1년째, 2년째 계속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2년을 하나의 어떤 패턴을 묶으면은 저점이 높아지는 지금 삼중 바닥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만약에 이제 슈팅이 되면은 삼중 바닥을 돌파를 하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가려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제 근거가 좀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한번 큰 코로나 유동성이 한번 왔죠.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게 가격 조정이고 기간 조정이 있죠. 그리고 전체 사이클이 60개월에 되죠. 60개월은 5년입니다. 오란술은 중요한 병국의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10년에 대한 절반에 좀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5년의 사이클이 상승과 저정의 탄생 파동, 3파동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유동성은 다시 한번 기대하기는 힘이 들겠지만은 본격적인 어떤 상승 랠리 부분들은 오 정도 나와 줄 수가 있는데 미국발 트럼프 랠리 그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급격한 금리나 가능성들, 인플레이션이 점점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도 되고 세 번째는 신경제에 대한 모멘텀 부분들은 AI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침투하는 구간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뉴페이스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다. 새로운 변화들이 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높게 보기 때문에 12월의 반짝이 아니라 새로운 내년의 상승 사이클이 열린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탄핵 이후를 다시 한번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뭐 탄핵 여부 불확실하지만은 통과 가능성이 대체로 많다고 현재 뭐 정치 전문가들도 현재 전망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거의 다 제거가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은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월봉상으로 보면은 거의 처참하죠. 양봉 벌써 음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좀 되고 있죠. 첫 고점에서는 10개월째 그러니까 5의 2수배만큼이기 때문에 5가 두 번이 들어간다. 그런 부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짜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큰 되돌림은 한 번은
진행이 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장이 굉장히 좋아질 확률은 좌우지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오늘 보면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하나 잠깐 한번 보시면은 테마적인 부분들 보시면은 이 오늘 제약 바이오 쪽이 강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코아스템, 캐몬이라는 종목이 오늘 19% 올랐는데 그 외에 엑셀 세라피틱스, 메디포스트, 차바이오텍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HLB 이런 부분들이 올라줬는데 오늘 뉴스가 좀 나와줬던 그런 부분인데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들이 연말 타결이 미국에서 불확실했는데 타결 가능성이 극적으로 좀 살아있다 하는 뉴스가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 제일 먼저 한번 좀 바라봐야 될 종목군 중에 하나가 엑셀 테라피틱스로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들은 바이오 이 반도체만 소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에서도 소부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은 반도체 이 미생물을 배양하는 데 가장 쓰이죠. 배양의 가장 원동력 먹잇감이라는 거죠. 바탕 이제 배지액이라고 하는데 이 배지액 관련된 부분들, 관련된 부자재 생산은 이런 쪽에 어떤 좀 강점이 있는 회사가 엑셀 세라피틱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생산 분야지만은 바이오 소부장이 새로운 어떤 산업의 메카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신규 상장하고 지루하게 하락을 했지만은 여기서 바닥을 찍고 극적으로 터닝을 좀 해주려는 그런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 어떤 큰 흐름으로 한번 보면은 지금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어떤 국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차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섹터주 쪽에 다른 차바이오텍, 메디포스트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한번 올라주고 좀 있죠. 그 중에서 현재 차바이오텍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상으로는 완벽하게 쌍바닥 패턴에서 지금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바이오 쪽에서는 가장 견실한 기업, 의료 병원 쪽, 그다음에 산학협동 이런 부분들로 상당히 잘 되어 있고 해외 CMO, CDMO 이쪽 그다음에 병의료 사업 이쪽 부분까지도 잘 되어 있는 헬스케어까지도 잘 되어 있는 복합적인 어떤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7% 정도 약간 올라주는데 이 냉단점이 어느 정도 지금 매물 소화 과정들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만약에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카카오 게임즈 좀 올라와줬는데요. 카카오 게임즈는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좀 했죠. 카카오 게임즈는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에서 유일하게 소개를 안 한 종목인데 의외로 다크호스가 될 수가 있고 리치 종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주에서 유일하게 이쪽 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된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죠. 자회사의 이제 메타보라 이런 어떤 이 회사 부분들이
자회사의 넵튠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드디어 폭발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 3일 약간 숨고르기, 한 3, 4일 숨고르기 국면이 진행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쪽 관련된 부분이 이제 NFT 쪽 굉장히 활성화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외에 이제 나머지 이제 부분들도 지금 이쪽 카카오 게임즈 부분 외에도 아톤이라는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핀테크 관련된 기업이 오늘 같이 이제 동반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금융권의 AI 규제가 많이 망분리나 이런 정책이 펼쳐지면서 AI 쪽에 침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핀테크 관련된 기업이 굉장히 많이 부상이 좀 돼주고 있습니다. 아톤이라는 차트로 잠깐 보시더라도 지금은 이 정고점 돌파하고 밀렸습니다. 장중 조정을 보였지만은 매수세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종가에 다시 한번 들어올리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도 양봉이 되면서 계속 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AI 쪽 특히 AI는 이제 캐시카우가 중요한데 캐시카우가 열릴 수 있는 데가 기존의 핀테크 사업을 하는 데가 추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없는 새로운 영역을 새롭게 이제 신규 영업을 하려면은 매출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금융권에서 이미 이쪽 관련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거래 관계가 있는 금융 핀테크 기업의 어떤 영향력들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아톤, 핑거 이런 헥터 파이낸셜 이런 종목이 강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도 이쪽 관련된 종목 위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 좀 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네, 오늘 국내 양시장 여전히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내년 시장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고요. 또 생물보안법 이슈에 오늘 제약 바이오 쪽 흐름 좋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또 오랜만에 게임주 흐름 좋은데요. 카카오 게임즈, 특히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점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임상현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 하셔서 투자 판단 꼼꼼하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에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자동차 반도체 관련인데요. 어제의 이슈로 이 테슬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더해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슈로 올라왔습니다. 이 점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이슈로 비만 치료제 올라왔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어제부터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일론 머스크가 비만 치료제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말을 했고 또 미국에서는 비만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또 논의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우리 시장 이제 조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엄 여파 이전의 수준은 다 극복한 걸로 보이는데요. 또 이러한 시장 흐름 안에서도 저희가 집중할 만한 이슈들 꼽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AI 쪽이 지금 조짐이 상당히 심상치 않죠. 미국발 그런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내 시장에서도 드디어 금융권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권에서 규제 개혁, 망분리 이쪽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AI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데 특화된 AI 서비스 개발, 금융권 AI 플랫폼이 내년 상반기에 구축이 완료된다 하는 것들에 대한 로드맵이 공개가 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하고 핀테크 가상화폐 관련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화폐 CBDC 발행을 공식 허용이 돼서 시범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 AI 어떤 산업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오늘은 현재 새로운 종목 발굴을 좀 해보면은 브리티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부분들은 이 회사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AI 콜센터를 전문으로 이제 구축하는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KT AICC 부분들이죠. 이쪽에 대한 하청도 많이 좀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인 브랜드를 가지고 B2B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브리티텍이 지금에 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업체의 대부분의 서비스 기술을 또 가지고 있고 콜센터 위주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이쪽 관련된 부분의 기술력이 핀테크로서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회사가 이제 브리티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계속해서 한 번 바닥, 온 바닥 여기서 3D 바닥을 찍고 이제 터닝을 좀 해주려는 그런 양상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양봉이 연달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브리티텍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 이슈적인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발 자율주행차가 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한 후속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부분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이 HBM 위주로 일부 종목 위주로만 올라갔지만은 향후에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쪽에 어떤 화랑세가 좀 일어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쪽에 앞에 보이는 디지털 콕핏, 다시 말해서 앞에 이제 디스플레이, 디지털로 모든 것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디스플레이 관련된 솔루션, 멀티미디어 칩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텔레치스입니다. 텔레치스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또 살아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차트로 보시면은 대바닥권입니다. 계속해서 빠져서 대바닥권에서 이제 좀 올라와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개연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오늘 이제 텔레치스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차트를 잠깐 보면은 여기가 이제 넥라인점에 좀 해당이 되고 추세 이탈, 반등, 진바닥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박스권 돌파 안착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텔레치스 한번 대바닥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이기 때문에 가온 미디어, 가온 칩스, 그다음에 칩셋 미디어 함께 한번 넥스트 칩과 함께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하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현재 비만약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좀 했죠. 너무 비싸다. 가격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제 많이 좀 올라줬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뉴스가 좀 나와준 것이 뭐냐면은 비만약이
만능 치료제 쪽에 어떤 곽광을 받고 있다 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데 미국에서 좀 나온 얘기가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을 치료제까지도 발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식욕에 대한 어떤 욕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알코올이나 니코틴 그런 욕망도 끊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돼서 중독 치료제로도 활용이 되지 않느냐 하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죠. 그런 쪽에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능 치료제, 치료 부분의 확장 부분들이죠. 이게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GLP-1에 대한 유사체에 대한 어떤 그 많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지금 현재 그 펩트론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새로운 종목 오래전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DXVX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DXVX라는 종목이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도 하는데 비만 치료제 쪽에 해당해서는 이쪽 관련된 어떤 물질의 특허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재료 가지고 한번 이렇게 튀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온바닥까지 다시 한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순환매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양상이고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21선이 이제 돌파가 좀 되면서 상승 삿바 형태가 나와주고 있죠. 보통 22선이 돌파됐을 때 이제 상승 삿바형이 나온다는 것은 출발, 추세 전환 이것을 알리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뭐 조정 시 매수 가격대도 뭐 손색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DXVX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K조선해양 산업에 대한 어떤 이 콘소시 현재 어떻게 보면 세미나가 열리는데 여기서 가장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이 LNG 포럼입니다. 조선업에서 LNG가 차지한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LNG에 관련된 집중적인 어떤 포럼이 열렸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LNG 부분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LNG 연료에 대한 운반선 역할을 해주는 것이 지금 폭증하고 있고 조선업을 끌어당기는 원동력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기존의 이 탄소 온실가스 감축 법안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름을 사용하는 그런 엔진을 점점 없애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의 성장성이 많은데 LNG 자체 가지고 추진선 LNG 엔진을 개발을 하는 그런 어떤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LNG 자체가 거의 조선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이 되는 이슈 4가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전문가님과 오늘의 테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LNG, 액화 천연가스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왔지만요. 조선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트럼프 당선인이 이 미국 조선업에 한국 기업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조금 더 관심을 받았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만큼 조선주 조금 더 저희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조선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부분들의 슈퍼사이클이 열려주고 있는데 슈퍼사이클이 열리는 부분들이 뭐 2, 3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꾸준하게 올라와 준 거 정상인데 구체적으로 왜 슈퍼사이클이 전개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첫 번째 부분들은 선박 교체 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대량 교체 주기는 좀 남아 있지만은
이 새로운 친환경 엔진에 대한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게 좀 당겨질 확률이 많죠. 그래서 좀 더 몇 년 일찍 가속화되는 측면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환경 규제 때문에 또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 때문에 공급망이 대대적으로 개편이 됐던 부분에 러시아의 어떤 가스라인,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보면 단절이 됐죠. 대체 또 수입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LNG선과 운반선과 LNG 추진선의 새로운 모멘텀이 계속해서 열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 조선주가 거의 패권이 중국하고 한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고급은 한국으로 가고 중국은 저가로 가고 하는 어떤 패권이 거의 마무리돼가는 수준이다. 그러면서 일본의 조선업, 그다음에 미국의 조선업은 거의 사양 산업에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의 주도권을 다투는 미국에서도 부랴부랴 SOS를 쳤던 부분이 바로 조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조선주의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그 트리거는 슈퍼 사이클의 트리거는 첫 번째는 선박의 수명, 두 번째는 환경 규제 그런 모멘텀이 상당히 깔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IMO 온실가스 배출 규제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감축 탄소 중립 감축 목표가 계속해서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2050년까지가 가이드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그 현재 오염이 좀 심한 온실가스 배출이 심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조선 쪽의 엔진 부분에서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선에 대한 패러다임이 상당히 바뀌어주는데 예를 들어서 포스코 원료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친환경이 전환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저유황유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으로 바꾸는 추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존의 유황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은 탈황 장치를 써서 황이 안 나오는 그런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것이 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LNG로 바꾸는 이런 트렌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선박 같은 경우는 어떤 거는 규제가 심하면은 아예 입항이 금지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빨라지고 뭐 스크러버 설치한 것도 또 수요 부분들도 늘어나고 이 기회에 새로운 배로 발주하자 LNG선으로 발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가 계속해서 강화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커다란 사이클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의 이제 무탄소 선박 이 부분들이 전체 선박을 대체하는 주기가 굉장히 좀 진행이 되는데 LNG 추진선 같은 경우는 완전의 무탄소는 아닙니다. 거의 천연에 가깝기 때문에 대체가 한동안 계속해서 일어나지만은 이것도 완전한 무탄소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양이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이 기존에 있고요. 연료 추진선은 그야말로 거의 폐기된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줄어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이제 접점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선박 발주 부분들이 왕성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선박 중에 굳이 LNG나 뭐 수소 연료전지 뭐 이런 부분들 암모니아 추진선 이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떠오르는 것이 뭐냐? 바로 원자력 추진선. 원자력 가지고 한다. 항공모함 뭡니까? 원자력 가지고 그 추진 엔진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핵잠수함 마찬가지. 바로 소형 원자로 SMR 요거를 부착을 한다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선박에다 부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이 된 거죠. 한번 연료를 넣게 되면은
5년, 10년은 충전 안 해도 되는 이런 것까지 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갑자기 SMR의 기술력이 계속해서 증대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술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LNG 추진선 다음에 원자력 추진선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떠올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운 엔진 쪽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암모니아 추진선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수소를 이렇게 압축하기 위해는 굉장히 많은 고압이 필요하고 차라리 수소를 압축하기보다는 암모니아로 만들면 암모니아에는 질소 하나에는 수소가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암모니아를 추진하게 되면은 수소를 압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이 있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 대신에 암모니아 추진선이 떠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죠. 그래서 다만 암모니아에 대한 어떤 이 시장 어떤 그 산업이 기본 인프라가 많이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효능이 좋아도 많이 더딘 분야가 이 분야이기도 합니다.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수소 연료전지로 하는 그런 체계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트럼프 어떤 정책 기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도 그다지 뭐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장성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엔진 개발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LNG 추진 운반선의 가장 큰 모멘텀은 로우전제, 이 파이프라인을 전부 다 끊었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니? 그 많은 수요가 어디로 간다고요? 미국으로 가는 거죠. 미국 세일가스의 파이프라인 구축망, 그다음에 계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일가스 갑자기 재개발 붐, 그다음에 리쇼링 붐, 그다음에 AI 엔진, AI 어떤 신산업 하기 때문에 미국이 정신없이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계속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다. 중국 들에게는 바로 경제 살리기하고 직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 때는 더 강화가 되죠. 그러니까 상승의 기폭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고 조선업이 왜 호황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은 미국을 기반으로 한 현재 전 세계 공급망의 재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LNG의 밸류체인 것들을 보시면은 천연가스를 생산해서 액화플랜트를 하고 LNG 수송을 거쳐서 그 다음에 수송을 해주면은 터미널을 거쳐서 또 여기서 발전소까지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밸류체인을 다 확보를 좀 해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LNG 수송선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좀 있죠. 터미널 쪽이나 플랜트 쪽 부분들도 뭐 새롭게 자원 개발 쪽으로도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송선 운반선이 대규모 발주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을 기반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실제 미국의 세일가스 생산 추이를 보시면은 2000년도 초반부터 계속해서 늘어난 어떤 트렌드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미국 전체 천연가스 수출 전망을 보면은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트렌드가 앞으로도 과거에도 데이터하지만 앞으로도 계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LNG 운반선의 정점은 좀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LNG 운반선의 정점인 203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LNG의 어떤 운송보다 운반선이 더 초과한 것들이 약 2030년에 있기 때문에 한 1, 2년이나 2, 3년 전에 피크가 다가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아직은 좀 추가적으로 2, 3년 정도는 계속해서 LNG 추진선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슈퍼 사이클은 한 번 더 슈팅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군함 MRO 시장 추이도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추가적인 모멘텀도 깔려 있다. 그리고 실제로 신조선가 추이가 2000년도 초반 그 코로나 시국 저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경기 위축이 된다 하지만은 끊임없이 좋아지고 있는,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기 회복과 함께 신조선가 추이가 신고가를 내릴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열려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조선업체 수주 잔고 현황을 보더라도 과거의 피크하고도 대비 절반 정도가 있기 때문에 피크는 아직은 아니다. 추가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조선주가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조선주였습니다. 이제는 화석 연료가 아니라 이 환경 규제와 전쟁 등으로 이 새로운 친환경 엔진이 관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원자력, 암모니아, 수소 등 새로운 엔진에 대한 시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상현 전문가님과 계속 공부하시면서 이 테마에 대한 매매 기법들 꼼꼼하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집중하면 좋을 종목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이 이야기, 조선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세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속출하면서 또 관심을 받는 것 같고, 또 네. 트럼프가 콕 집어서 한국의 조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한 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좀 힘을 내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이 조선 기사제 쪽으로 한번 알아보면은 현대 힘스, 그다음에 동성 화인텍 두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두 종목 그 중에 이제 현대 힘스라는 종목은 이 삼박블록 제작 기자재 쪽도 좀 있습니다만은 이쪽에 이제 하청을 좀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소에서 모든 것 처음부터 철판 하나부터 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블록이나 현재 이런 것 데크나 이런 것 이런 것들은 외주를 줘서 만들어 오게끔 하고 여기서 조립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선박 블록 하청업체에 대한 현대임스 부분들이 계열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볼 필요가 있는데, 차트적으로 보면은 한번 슈팅했다가 주종 보였다가 다시 한번 올라주기로 하고 있죠. 한번 계속해서 출렁거리다가는 언젠가는 한번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동성 화인텍입니다. LNG 추진선뿐만 아니라 LNG 운반선도 필요하죠. LNG 운반선은 액화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냉각이 필수적입니다. 초저온 본행선, 냉정 저장 창고에 본행제가 필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본행제, 각종 부자재, 어떤 판넬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생산한 기업이 동성 화인텍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가 있고, 차트로 보더라도 지금 N자형 흐름들, 박스권 돌파를 좀 해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현대힘스의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오를 것이라고 보이는 종목이고요. 특히 국내 1위의 선박 블록을 제작하는 하청업체입니다. 이어서 동성 화인텍입니다. LNG 운반선의 필수인 이 초저온 본행제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그만큼 두 기업 모두 이 조선주가 관심받으면 함께 성장세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 초저온 본행제와 이 하청업체, 조선업에서 조금 수출을 이끌고 있는 두 기업인 것 같은데요. 예. 둘 중에서 조금 더 관심 가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예, 동성 화인텍입니다. 네. 동성 화인텍을 보게 되면은 LNG 운반선의 가장 대표적인 본행, 보험, 판넬 이 업체가 한국카본하고 동성 화인텍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LNG 운반선은 독립 지지형, 그다음에 멤브레인형, 박스형, 원통형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한국은 이걸 이제 개발하면서 약간 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내부의 전 창고를 보시면은 이런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이게 뭐 수십 개 연결이 된 건데, 이 모두 다 이걸 다 저장을 좀 하게 되죠. 이중 판넬로 전부 다 뒤덮은 건데 일일이 이렇게 용접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이에 대한 판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구성 자재 이런 부분들이 좀 단열재
멤브레인, 그다음에 단열 파이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장을 양분하는 업체가 동성 화이트하고 한국 카본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동성 화이트이 좀 더 좋아주는 부분들은 시공까지 같이 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동성 화이텍이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동성 화이텍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동성 화이텍은 LNG 엔진, 그러니까 추진선, 운반선 말고요. 엔진의 추진선용 연료 탱크 유형에 대한 어떤 부품도 개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성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의 재료 부분들은 그 현재 에어로젤, 기체 상태 고체 물질이죠. 그러니까 기체만큼 가벼운 이런 단열 소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온픽은 동성 화이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동성 화인텍이었습니다. 단열재, 연료 탱크, 그리고 에어로졸 생선 시설까지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글로벌 LNG 운반선 발주량이 급증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니까요. 이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알찬 종목 가져와 주셨을지 지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HD 현대마린 엔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업체는 뭐 생소하게 들리신 분인데 뭐 사명 변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S중공업을 현대그룹에 이제 피인수됐던 그런 부분에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SS중공업이 선박 엔진, 그다음에 엔진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많은 엔진, 뭐 디젤 엔진, LNG 가스 엔진, 뭐 LPG 가스 엔진 등 많은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구축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HD 조선해양도 엔진 사업부가 있는데 SS중공업의 엔진 부분을 다시 한번 인수합병을 좀 하면서 거의 독과점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SS중공업이 정식 현대 계열사이기 때문에 현대 물량도 밀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인수하기 전에 자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자회사에 대한 어떤 이 가치 이 부분들도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박 엔진 관련된 보면은 이게 어마무시하게 크죠. 요거를 전문으로 좀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엔진 중에서 중요한 부품이 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현대중공업이 친환경 선박 엔진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수직 계약을 거의 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인 현대 엔진한 회사도 가지고 있고, 이번에 SDS 를 인수해서 마린 엔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 분야에 대한 수직 계약을 거의 완성을 좀 했다 하는 것이 가장 돋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선박 엔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크랭크 샤프트라 해서 약간 전문용어로 엔진을 이렇게 돌리는 뭐 여러 가지 축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도 이 전문으로 좀 생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약간 돋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선박 엔진에서 이 크랭크 샤프트에 대한 어떤 중요한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파이프를 이 밸류체인을 한번 보시면은 이 전체 SS중공업 부분하고 한화와 엔진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거의 합병을 좀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박 엔진에서 차지한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화와 엔진에서는 지금 벨로 KMCAS라는
회사의 크랭크샤프트란 어떤 공급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화를 견제하기 위해서 좀 인수를 했단 말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랭크샤프트나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수직계라 측면에서는 그 한화오션이 약간 불리해지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에 대한 이제 밸류체인을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한화 쪽하고 그다음에 HD 현대 중공업 위주의 어떤 그 파이프 현재 수직 밸류체인을 보시면은 이게 좀 더 많이 앞서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오션은 하나 엔진밖에 없고 하나 엔진에 대한 부품의 크랭크샤프트가 빠지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좀 있기 때문에 밸류체인의 중요성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참고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점 그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제 차트로 보게 되면은 한참 잘 올라갔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려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9일 종가고요. 선절가는 19,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25,000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까지 그 출연을 합니다. 오랫동안 현재 한 13시 투자 스쿨을 운영했는데 저는 다른 시간대 좀 하게 돼서 마감 인사는 또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좀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분들 많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내용들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버니로 AI, 차량용 반도체, 비만 치료제, 조선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조선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HD 현대 마린 엔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 임상현 전문가님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좋은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